예, 3장 제목이 컴퓨터 내부의 데이터 표현입니다. 간단하게는 컴퓨터 내부는 이진수만 저장되고 연산되니까 이진수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컴퓨터 내부는 이진수를 사용한다. 두 가지죠.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연산되는지 두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실제 연산은 기계와 관련된 이야기라서 연산은 4장에서 다룰 거고요.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가 3장 메인 이슈입니다. 이 그림 예전에 보신 적 있나요? 네. 네.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그림을 예를 많이 드나요? 현상. 그쵸, 착시현상. 그래서 인간의 눈이 어떻다고? 멍청하다. 여기 더 밝아 보인다. 인간 눈이 상대적으로. 멍청하다고? 뭐라고? 인간의 눈이 어떻다고? 한계점이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인간의 눈은 상대적이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우리는 미팅이라는 걸 했습니다. 뭐 3대3, 4대4. 요즘은 미팅 같은 거 잘 안 하죠. 그런 단어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미팅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얼굴. 아니, 상대 말고 내가 준비할 것 중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고. 외모. 그렇지, 외모지. 나보다 큰 친구랑 같이 나가면 안 돼. 우리 남자친구들 중에 나보다 잘생긴 애랑 같이 나가면 안 돼. 왜냐면 모든 일은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지 않니? 맞아요. 난 그래서 내가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혼에 성공했다고. 미팅으로 성공하셨어요? 아, 내가 솔직히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이 착시 현상이 뭘 말하냐면, 안 써지지? 잠시만요. 왜 글이 안 써지지? 잠시만. 예, 다시 할게요. 좌측에 있는 이 사각형이랑 우측에 있는 작은 사각형 두 개의 밝기가 달라 보이죠? 네. 우측이 어두워 보이죠? 그 네. 주변이 밝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뭐 펜티샵 프로 같은 데서 스포이드로 색깔을 딱 뽑아내면 실제로 똑같은 색이에요. 예. 이런 현상이 있죠. 인간의 눈이. 네. 근데 이런 걸 왜 지금 말을 하느냐?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이 영상에서도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기 영상은 다 균일한 색깔입니다. 그런데 요 바운더리 근처에서 조금 어두워졌다가 여기 좀 밝아졌다가 이렇게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해당하는 영역의 색깔이 그 주변에 있는 색깔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는 더 검게, 여기는 더 하얗게 보인다고요. 다 인간의 시각의 착시 현상입니다. 주변 색깔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는 색상이 이렇게 균일한 거라고요. 균일한 건데, 근데 실제로 눈에는 더 어두워 보이고 밝아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예, 이런 말을 왜 드리냐? 사람의 눈만 이렇게 부정확한 게 아니다. 컴퓨터도 부정확하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컴퓨터 내부에서 표현되는 대부분의 실수, 3.14 뭐 등등 대부분의 실수는 근사치입니다. 근사치. 대부분의 실수는 근사치라고요. 근데 그런 근사치를 사용해서 연산을 하는데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군요. 컴퓨터 고장나지 않고. 왜 그런지를 이해하는 게 3장의 목표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는 게. 그 전에 진법이라는 이야기 할게요. 진법을 영어로는 numeral system이라고 합니다. numeral system. 우리는 십진법을 쓰죠. 네. 컴퓨터는요? 이진법. 이진법을 씁니다. 진법이라는 게 뭐예요? 진법. 십진법이라는 게 뭐예요? 0부터 9까지. 그렇죠. 0부터 9까지. 숫자로 표현. 그렇죠. 10개의 심볼로 뭐를 표현?
무한한 숫자. 예, 숫자를 표현하는데 무한개의 숫자를 표현한다고요. 무한개. 네. 옛날 고대 이집트에는 진법이 없었어요. 진법이라는 게 0이라는 숫자를 발견하고 나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서 사실 이 숫자는 뭔가 있는 것을 카운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네. 세 개. 없다는 걸 카운트할 필요가 없었어요. 없는 건 없는 거니까. 그래서 0이라는 개념을 이 인간이 사용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고. 그래서 0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진법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때는 고대 이집트는 예를 들면 이렇게 짝대기 한 개가 1이래요.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지금 위키피디아에서 긁어온 그림인데 올챙이 같은 그림은 10만이래요. 와 하는 건 100만이래요. 아마도 100만보다 큰 숫자는 없었겠지. 이런 걸 100만으로 했으면. 그러면 333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밧줄 3개, 방귀 뼈 3개, 뼈 3개, 세 개, 뼈 3개. 뼈 3개, 맞습니다. 내가 여러 번 천재라 그랬잖아. 그렇게 숫자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1000만. 놀라는 사람을. 사람을 10번 그려야 돼요. 제가 지금 그릴게요. 사람을 어떻게 10번 그리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 그림을 못 그리면 돈도 세알지도 못하겠네. 이게 100만이니까 그죠? 이걸 네. 10번 그려야 된다고. 1000만 10번을 그려야 된다고. 아니죠. 10번 안 그리고 1000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이상한 그림 문자를 또 만드는 거지. 얘는 1000만이야 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숫자를 표현하려면 계속 뭔가 심볼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진법은 10개의 심볼로 무한개의 숫자를 표현한다고. 그게 진법이라고. 똑같이 이 진법은 0하고 1, 그 두 개의 숫자만으로 모든 숫자를 표현하는 시스템이라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고지 이집트는 주인이 자기가 돈이 많아도 계산을 못하니까 계산하는 하인이 있죠. 예. 계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심볼을 다 외워야 된다니까? 맨날 술 먹고 놀기 바쁜데? 하여튼 진법입니다. 진법. 하여튼 컴퓨터 이진법을 한다. 요게 천공카드죠. 이렇게 구멍 난 게 천공카드라고. 여러분들 OMR 마킹 많이 했죠? OMR 마킹은 마킹 되고 안 되고 해서 이진법을 하는 거고 그 전에 천공카드는 구멍이 뚫리고 안 뚫리고로 이진법을 쓰는 거라고. 이 천공카드가 제일 처음에 어디에 쓰였다고요? 천 만드는 직조기.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직조분이 천의 문양을 만들려면 문양을 그 기계에 입력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천공카드로 입력한 거예요. 그게 1900년도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컴퓨터 입력 장치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천공카드는 처음에는 직조기에 쓰인 거라고. 배 짜는 기계. 네. 이진법 이야기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비트는 바이너리 디짓의 약자다. 말 그대로 이진수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진수. 그러니까 하나의 비트, 요게 하나의 비트라면 요 하나의 비트는 0 또는 1만 적는 거죠. 블랭크는 없다고, 그죠? 0 또는 1만 저장하는 겁니다. 이진법. 우리가 컴퓨터는 이진법을 쓴다고 했고 사람은 십진법을 쓴다고 했는데 이진법으로 숫자를 표현하면 단점이 있어요. 단점. 무슨 단점이 있을까? 큰 수를 표현하면 길어져요. 알아보기 힘들어요. 맞습니다. 큰 수를 표현하면 길어져요. 밑에 보면 17만 해도 이 정도 자릿수죠. 100만 이러면 네. 자릿수가 엄청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8진법이나 16진법을 씁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에서 8진법이나 16진법을 쓴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2진법을 읽기 힘드니까 그걸 8진법으로 또는 16진법으로 바꿔서 표현한다고요. 컴퓨터 내부에서는 무조건 2진법이지만 컴퓨터 내부에서 표현되는 이진수를 사람이 읽기 귀찮으니까 그런데 왜 8이고 6일까? 뭐 7진법, 5진법 이런 걸 안 쓸까? 2의 n승. 맞습니다. 2의 지수로 2의 지수, 2의 4진수, 8진수, 16진수 그래야지 서로 변환이 쉽거든. 그거 나중에 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동일한 숫자를
10진수로 동일한 숫자를 2진수로 표현했을 때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2진수는 읽을 수 있나요? 네. 읽을 수 있죠? 네. 읽을 수 있죠. 예. 읽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 32비트, 64비트 이야기 했었죠. 예를 들면 내 컴퓨터가 1비트 컴퓨터야. 1비트. 예를 들면 하나의 비트만 쓸 수 있는 컴퓨터라면 그 컴퓨터가 저장할 수 있는 값의 개수는 두 개밖에 없어요. 0을 저장하거나 1을 저장하거나. 그죠? 근데 만약에 3비트짜리 컴퓨터다. 그럼 000부터 111까지 저장할 수 있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8개라고. 그래서 2의 3승계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고. 예전에 우리 했잖아요. 그래서 4비트면 2의 4승계, 즉 16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2의 64,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많아질수록 표현할 수 있는 정보 양이 많아진다. 당연한 이야기죠. 파단에 보시면 이진수로 10110001이라는 이진수가 있으면 이걸 10진수로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적혀 있어요. 진법이니까 각 진법마다 자릿수가 있죠. 얘는 2의 0승 자릿수입니다. 모든 수의 0승은 1이니까 얘는 2의 1승, 즉 2죠. 2의 2승 쭉쭉쭉 가서 제일 오른쪽은 1의 값을 가지고 제일 왼쪽은 128의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뭐 쭉쭉쭉 이렇게 더해주면 이렇게 177 10진수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진수가 주어지면 10진수로 바꿀 수 있어요. 있죠? 네. 예.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안 된다고 내가 배웠는데. 아까 했던 거 다시 복습입니다. 자릿수. 우리 진법에서는 자릿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릿수가 의미가 뭐냐? 만약에 432의 10진수라면 4는 100의 자리고 3은 10의 자리고 2는 1의 자리죠. 뭐 그렇게 자릿수의 네.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말로 요 1의 자리에 2라는 값은 432를 10으로 한번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예요. 아니, 10으로 두 번 나눴을 때. 그러니까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아니지. 미안한데 10으로 한 번 나눴을 때. 그러니까 432를 내가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432를 10으로 나누면 나눗셈 안 해봤는데 2가 남죠. 그래서 1의 네. 자리라는 값은 10진수로 한 번 나눴을 때 나머지예요. 그러면 32라는 값은 10으로 두 번 10으로 두 번, 즉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432를 100으로 나누면 400이 되고 32가 남죠. 네. 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잘 이해하셔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입니다. 복습을 하라는 거야. 제가 복습 슬라이드를 집에 중간에 집어넣었거든요. 무슨 복습을 해야 되죠? 인간의 눈이 정확하지 않다. 근데 컴퓨터도 똑같이 정확하지 않다. 그죠? 그리고 진법이라는 걸 쓴다. 진법에 자릿수라는 개념이 뭔지가 중요하다. 하여튼 우리는 지금 이진법을 쓰고 있는데 이진법이랑 십진법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조금 이따 배울 거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3장에서 다룬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어차피 컴퓨터 내부의 데이터 표현인데 정수, 숫자 1, 2, 3 정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잠시 후에 금방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수 3.14 같은 실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 다음에 문자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 다음에 그림이나 동영상이나 소리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런데 책에 요 내용이 있기는 한데 요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3학년 올라가시면 다루는 과목이 있어요. 멀티미디어 어쩌고저쩌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울 거라서 우리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요 3개만 배울 겁니다. 3개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C 코드인데? 여러분 C 배우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배우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고급 언어에서의 변수라는 게 뭐라고? 변수는 메인 공간. 메모리 주격 장치의 특정 주소를 추정한 거예요. 뭐 3721번지 이렇게 표현하기 힘드니까, 기억하기 힘드니까 요걸 변수 A로 불러야지라고 하는 게 변수의 개념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수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는 이야기는 해당하는 변수가 상징하는 주소 안에 이 10이라는 값을 저장시키는 행위죠. 저장시키는 행위입니다. 요거를 파이썬 코드를 한번 보죠. 밑에 콜앱 사이트가 있습니다. 수빈이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 왜요? 내 수업 듣는데 교수님. 그렇게 즐거워? 네,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채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봅시다. 방금 전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겁니다. 이걸 한번 보죠. 파이썬 코드입니다. 아마 C를 배우신 학생은 뭐 C 프린트F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하면 뭐가 출력된다고요? true. true입니다. true입니다. 이게 같은지를 따지는 연산자니까, equal 연산자니까 true죠. 두 번째는요? 네, false. false입니다. false예요. 그죠? 거기까지 맞아요. 얘는요? true. true. 여러분들 곱하기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0.04. 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얘도 true인가요? 네, 네, 예. 얘도 true일까요? 네, 네, 예. 지금까지 다 맞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시 천재입니다. 천재. 얘는요? 렉이 너무 심한데. 얘도 true 릴리가. 맞나요? 네. 네, 렉이 좀 심합니까? 잘 계산하십시오. 얘는요? 요 두 개는 true. true요. 얘는 true. true. true예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얘는 true, 아래는 false. 둘 다 true인데 교수님 영상에서 하나가 틀렸어요. 벌써 답이 보여요? 왠지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 온 거죠? 밑에 게 왜 false가 날까요? 위에 건 true인데 왜 밑에 건 false지? 실제로 값이 다릅니다. 실제로 진짜 값이 다르니까 false예요. 왜 다를까? 그러니까 3으로 나눠. 그러니까 2하고 3하고는 그래서 궁금합니다. 실제 0.2가 컴퓨터 내부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그냥 이렇게 출력하면 디폴트로 정해진 자릿수만큼만 출력이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이진수 비트 자리만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이진수래. 글자 수만큼. 요 말은 총 10자릿수로 숫자를 찍는데 소점 뒤에는 8자리를 찍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점도 한 자리니까 소점 앞에 한 자리만 쓰라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는 자릿수가 많아질수록 더 자세하게 표현되는데 실제 우리가 0.2라고 실제 우리가 0.2라고 생각. 야, 최셜피 누구야? 우리가 실제 0.2라고 생각하는 값이 0.2가 아니라고. 네, 아니라고. 아이스크림 있다. 아이스크림 먹고 와라. 봅시다. 그래서 0.2가 0.2가 아니라고. 이게 중요해. 컴퓨터 내부에서 표현되는 대부분의 실수는 근사값이다. 그래서 이게 요일이가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실수를 다룰 때는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건 뭐냐면 야, 그게요. 지금 수업하는 거야? 예를 들면 0.2에 1000을 곱해봐요. 그래서 그 놈을 출력하면 200이 나오겠죠. 네, 나옵니다. 그런데 0.2에 1000을 곱한다는 말은 0.2를 1000번 더하면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컴퓨터 내부에서 곱셈은 덧셈을 반복해서 계산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네. 예를 들면 2 곱하기 10은 2를 10번 더하는 거라고요. 10번. 이게 true? 진짜일까? 네. 정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정수 나라에서만 true예요. 실수 나라에서는 이렇지 않습니다. 실수에서는 실수 곱셈을 덧셈의 반복을 하지 않는다고요. 네. 실수 나라에서는. 정수 나라에서만 곱셈을 덧셈의 반복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그걸 확인해 보려고요. 0.2에 1000을 곱하는 거는 0.1을 1000번 반복해서 더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코드를 짜봤어요. 1000번을 0.2에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값을 출력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죠. 200이 나와야 되는데 199점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 좀 이상한데? 아까 0.2가 원래 0.2가 0.2보다 크지 않았니? 큰 값을 1000번 더했는데 왜 값이 작아지지? 200점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컴퓨터를 믿을 수가 없군요. 네. 예. 3장의 주제는 컴퓨터를 믿지 말자입니다. 뭐 뒤에 이제 리스트를 이용해서도 계산할 수 있는데 다 이런 겁니다.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꼭 파이썬만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고급 언어로 작성하실 때 실수 간의 equal 같은지를 비교하는 이 equal 연산자를 쓰면 안 됩니다. 정수끼리 같은지를 비교할 때는 써도 되는데 실수끼리 같다라고 표현할 때는 본인이 라지컬하게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곱하기 3 나누기 3 하면 다르대요. 근데 나누기를 또 먼저 하면 같대요. 똑같은 계산인 건데 하여튼 실수에서는 실수들의 이퀄 연산자를 쓰면 안 돼요. 중요한 프로그램에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 시스 모드를 임포트해서 코딩하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파이썬 인터프레터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수가 얼마인지를 출력해줘요. 2. 얼마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08승이니까 2가 대충 2.3이에요. 그래서 2의 308승 분의 1. 이 수가 내 컴퓨터에서 표현하는 가장 작은 수라고. 그래서 실제 이렇게 같은 지를 비교하는 코드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오른쪽에 있는 요 덩어리를 등호의 좌측으로 넘겨서 빼기 해줘서 요렇게 비교해 줘야 됩니다. 두 수의 뺀 값이 시스템에서 체크하는 가장 작은 수보다 작으면 0이다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할 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실수값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실수는 이퀄 연산자를 쓰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둘 다 true가 나옵니다. 앞에 위에서 제가 임포트 얘를 실행을 안 해서 그래요. true 이렇게 나옵니다.